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새벽 3시 FOMC 회의를 앞두고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현재와 비슷했던 시기에 통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강세론자 톰리의 의견부터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틀이 정말 부럽습니다. 월가에 사실 강세론자는 많은데요. 영원한 강세론자는 고유 명사입니다. 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그 닉네임 따라 금리 인하 이후에 대폭발한다. 특히나 크립토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부적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 비트나 이더나 대폭 상승은 할 텐데 언제다? 3개월 이내에 대폭 상승할 것이다. 왜 3개월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조건이 붙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또 CNBC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톰리 입장에서는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톰리가 찾기로는 98년도 그리고 24년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당시가 현재와 조금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백데이터를 근거로 3개월 내에 대폭 폭발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찾아서 금리 인하 이후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건, 이 조건을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6달 이상을 금리 동결을 오래 한 뒤에, 그러니까 조건 첫 번째가 금리 동결 오래 한 뒤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근데 일주일 당시에는요, 제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를 얘기 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인하를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 그 통계도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 의견 몇 개만 좀 더 살펴보면요. 전설의 구루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마크 미네르비니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등등 뭐 트레이더의 전설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참고로 이런 분들은 트레이더다 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고 거의 매일매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도 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어제 쓴 글이긴 하지만 자, 이분이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시장은 새로운 고점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강세 정서는 뒤처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서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회의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고? 뭐,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고점의 징후는 뭐 거의 확실히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공간은 조금 있다. 뭐, 요게 이제 이분의 주장인 것 같고요. 또 테드라는 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자, 지금 FOMC 전에 JP 모건이나 다른 대형 애널리스트들, 좀 퉁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JP 모건을 토대로 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반전 전에 시장 폭락을 예상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FOMC 뭐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뒤에 올라간다. 이 반전이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오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하고 오를 것이다. 요거를 이제 차트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막 떨어지네요. 조금 떨어지다가 오르는 시나리오, 아니면 많이 떨어지다가 오르는 시나리오. 근데 지금 이 앞선 전문가들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3개월 이내라든지 뭔가 단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오른다라고 하는데 자, 왜 이렇게 조정을 보는 걸까? 이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뷰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황을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호재든 악재든 앞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요게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재가 선반영이 많이 됐다?
그거는 조금 악재로 갈 수 있고요. 악재지만 선반영이 많이 돼서 떨어졌다. 반대의 경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 호재나 악재를 보고 선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고 물론 보험성 인하일 때만 호재인 겁니다. 뭔가 사단이 나면 사고가 나면 금리 인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우리 역사를 통해 배웠었죠. 자, 금리 인하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나요? 9월 17일자에서 0.25% 인하 확률 96%, 그리고 B컷 확률 3.9%. 그러니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요. 금리 동결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트레이더들의 베팅은요 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인하를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100%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야, 엄청나게 지금 선반영이 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25년 말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인하가 됐을 것이냐. 25년 12월 10일 FOMC 결과거든요. 자, 지금 4.5%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 FOMC 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세 번 떨어진답니다. 그것도 확률이 무려 70%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떨어질 확률을 무려 70%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역시 꽤나 선반영이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김에 26년 6월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몇 퍼센트로 돼 있을까요?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지금 3% 정도, 3.25에서 3%, 다섯 번 정도가 35.2%로 해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한 3.5% 밑으로 가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금리가 제 생각에 3.5% 내외인 것 같아요.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이거는 보험성이 아니라 뭔가 사단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내년 6월까지 갈 수 있다. 자, 내친 김에 내년 말까지 한번 알아보시죠. 내년 말, 뭐 멀리 보이긴 한데요.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뭐 중요한 또 선제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저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년 말까지 2에서 2.5% 반영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요, 2%가 확률이 제일 높아요. 26년 말까지 2%다. 이거는 지금 이게 거의 반영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했기 때문에 뭔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험성 인하가 아니고 뭔가 확실히 부러져야만 갈 수 있는 수치가 저는 한 2%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글쎄요. 금리 인하로만 본다면 내년 말까지 랠리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내년 말에는 좀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요걸 조사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지금 금리 인하를, 호재를 선반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꽤나 반영이 돼 있죠. 아, 그래서 앞선 전문가들이 뭔가 조건을 단다든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년 말에 2%까지 온다면 저는 뭔가 정말 사고가 나서 뭔가 부러져 가지고 뭐 거의 금리 인하가 소용이 없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 왜 조정을 이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을까? 단기적이긴 하겠지만요. 큰 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뭐 블랙락이나 이런 분들은 뭐 나스닥 뭐 S&P 500 신고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수십 번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한 게 아니라요. 23년 말부터 블랙락은 비트코인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계속 신고점을 뚫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무튼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을 좀 시킨 다음에 들어 올리는 게 쉬울까? 큰 손들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서 올리는 게 쉬울까? 뭐가 쉬울까요? 큰 손들 입장에서도 적당한 조정이 있다가 올렸다가 요게 쉽지
계속 엑셀만 밟으면 돈과 시간과 마케팅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마도 뭐 조금 단기적으로는 덜컹거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러면 통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딱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한 2000년 이후로 뭐 통계를 다 찾아본 결과 그래서 예전에는 6개월 후에 첫 금리 인하 후에 1년 뒤에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그냥 첫 인하했을 당시의 코인과 주식을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AI로 하면요 엄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콕 집어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보라색과 나스닥 여기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파란색을요. 먼저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올해 금리 동결을 했다가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요거 톱니도 언급을 했던 그 당시 그 날짜입니다. 작년 9월 19일 기억나시죠? 8월 5일자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고 실업률 올라가고 했던 제가 볼 땐 근데 이건 적절한 사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코스피도 뭐 10% 떨어지고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무너지거나 국가가 무너지거나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 전에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지루하게 조정받고 알트코인은 뭐 추풍 낙엽으로 날아갔었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요게 이제 그때 당시 금리 인하를 그것도 빅컷을 했던 그때 당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당일은 좀 상승이 일어났네요.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었죠. 그렇지만 당일은 상승하다가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또 떨어집니다. 약조정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그 전으로 해서는 뭐 조금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야, 이거 비컷 가지고 안 돼. 우리 지금 큰일 났어. 뭐 회의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정을 조금 받다가 나중에 뭐 치고 올라가면서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미니 불장이 한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조금은 재미가 없었다. 그 전에도 재미가 없었고 그 전으로도 좀 재미가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통계입니다. 아마 저 근거를 가지고 톱리도 3개월 뒤에 오른다 예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역시 과거에도 보여드렸는데 20년도 3월 3일 이때 이제 팬데믹 터져가지고 이때는 거의 정말 사단이 나서 금리 인하를 했던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비트코인, 요게 나스닥인데 요 빨간색이 금리 인하했을 때 그것도 B컷이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움직이를 보시면 재밌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쿵 이게 뭐 올랐다고 하긴 금리 인하 B컷 한 뒤로 올랐다고 하긴 민망할 정도로 좀 꿈틀 됐다가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때 B컷을 했고요. 3월 15일, 요건 3월 3일 날이고요. 3월 15일 날 1%를 또 기준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만들었을 때가 3월 15일, 뭐 요때 어디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나고 뭔가 터지면 금리 인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추풍 낙엽으로 비트코인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회의론이 엄청 났겠죠. 뭐 팬데믹이 나왔는데 지금 주식이 웬 말이냐 하고 있었겠지만 그 뒤로 엄청난 유동성이 부어지면서 거의 뭐 나이키 마크와 가까운 큰 반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 자체가 소용이 없죠.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불장이 나왔다. 이때를 보더라도 뒤에는 결국 큰 반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좀 많이 특이합니다.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앞에 것들과. 일단 살펴보시면 19년도 7월 31일 이때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요 비트코인, 요 파란색이 나스닥인데요. 제가 즐거운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써놨죠. 요거는 복선이 있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참고로 요때 금리 인하를 19년 7월 30일에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한 금리 인하냐면요. 무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이후로 10년 넘게 11년 만에 했던 금리 인하입니다. 얼마나 아기다리 고기다린 금리 인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마무시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할 당시에는 코인은 오르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라가고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제가 볼 때 이때 당시에는요. 나스닥이 정상이고 비트코인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이때는 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11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도 뭐 기대감이 아까 많다, 선반영됐다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정말 왕 기대감, 왕 선반영이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하 한단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뭐 B컷은 기본이고 엄청난 걸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재밌게도 이때 당시에 연말까지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일단 제롬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OMC 회의를 생중계로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뉘앙스, 어감을 알기 위해서죠.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때 당시엔 뭐라고 했냐면요. 아, 나 이 롱 사이클 아닌데, 단발성인데, 이거 보험성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B컷 기대감을 확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번 인하를 했지만 말을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이 매파적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확실하게 꺾여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나마 초창기여 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이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정도 했던 때입니다. 3,170불까지 떨어진 게 뭐 거의 몇 달 만에 거의 4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12,900불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비트코인은 이런 금리 인하나 이런 유동성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때라서 엄청난 선반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에이 별거 없네. 이미 선반영 됐네. 4배나 올랐잖아요. 이건 크립토 불장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었다. 이런 통계도 있다는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이런 과거에 뭐 비슷했던 통계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선반영 정도 여러분들도 현재 뭐 호재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악재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파악하는 것도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뭐 조정이 만약 올 때 더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좀 확률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이 온다? 그러면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자. 지금 랠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이런 거 없이 랠리를 간다? 그러면 당시에는 좋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사이클이 상승이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조금은 그래도 더 무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앞으로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또는 단기적 상승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종종 쉬었다가 갈수록 더 멀리, 더 높이,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뭐 천천히 오를수록 좋다. 혹은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조금은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